여러분, 혹시 나는 과연 은퇴 후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막연히 돈이나 연금 정도를 떠올립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정말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떨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은 것들이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 순간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꽤나 오래 갑니다. 특히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더욱 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내 몸만 건강하면 그리고 연금만 잘 나온다면 굳이 다른 준비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은퇴 직후 엄청난 소외감과 우울감에 휩싸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퇴 후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공무원 A씨의 정체성 상실 이야기. 먼저 A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일했어요. 딱히 불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묵묵히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사명감도 꽤나 강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업무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 공무원이시네요 하는 사회적 인정도 있었고, 가끔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직책이 올라갈수록 주변에서 갖는 기대도 커지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A씨를 설명해 주던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는 명함에 직함도 있고 사무실로 출근하면 과장님, 국장님처럼 불려가며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바쁘고 가끔 친구들이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막막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정체성 외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할 일이 없으니 마음 한구석이 횡하기만 합니다. A씨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그때야 깨달았다고 해요. 매일 무엇을 할지 목적을 정해놓지 않으면 쉽게 무력해지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전이라면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꼭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2. 공무원 B씨의 재정 불안 이야기. 두 번째는 B씨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은 연금이 짱이지 않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공무원 연금이 예전만큼 파격적으로 좋지는 않고 각종 제도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지원 문제 혹은 부모님 요양비 등의 지출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기 쉽습니다. B씨는 일찍이 재테크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월급 들어오면 적금하고 보험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는데 익숙했죠. 공무원 연금도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주변에서 말했지만 막상 은퇴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노후 자금을 계산해보니 이런저런 지출로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예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걸 보니 밤잠이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B씨는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다른 일을 찾아다녀야 했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자존심도 상하고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안정적인 직장이 영원히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내 수입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지출,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나의 연금이나 저축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생길 예기치 못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해요. 3. 공무원 C씨의 관계 단절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C씨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퇴근 후에는 회식도 자주 했습니다. 특히나 부서 이동이 잦았던 만큼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목도 쌓았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부서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현직에 남아있는 동료들끼리는 공무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계속 우위를 다지지만 이제 C씨는 그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퇴직했는데 굳이 전 부서 사람들하고 자주 볼 일 있나? 내 생활해야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연락할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남더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동료에게 연락하면 혹시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나? 싶어 경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괜히 서운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외롭다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새로운 모임을 찾자니 어색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더랍니다. 이럴 때 작은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문화센터 수업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C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얻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아서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점이 C씨가 절감한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몇 가지 팁?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나눠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면 이게 꼭 공무원이라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모든 은퇴자에게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직장, 특히나 공직 사회라는 안정된 환경 안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은퇴 후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정체성 탐색. 공무원이라는 직업 정체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흥미, 가치관을 미리 탐색해 보세요. 글쓰기나 사진,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은퇴 전에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자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계산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투자나 저축, 보험 혹은 재취업 방안 등을 미리 고민해 두는 게 좋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나중에 닥쳐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상담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계 형성. 퇴직 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위해 동료 및 지인들과 꾸준히 소통해 보세요.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또 다른 인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어져야 삶의 활력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 관리. 은퇴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인 만큼 누구에게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새로운 꿈 찾기. 제2의 인생이라는 말 흔히들 하지만 정작 어떻게라는 고민을 안 해보면 막연한 구호에 그치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도 있고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모든 걸 잃었다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은퇴 자체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작을 준비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당혹스러운 현실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어 C의 정체성 상실, B씨의 재정 불안, C씨의 관계 단절은 바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조금씩이라도 관심과 준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은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군가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부디 후회 없는 은퇴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